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오전 10시 대국민 기자회견을 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김 여사를 둘러싼 갖은 의혹을 비롯해 최근 윤 대통령 육성 녹취까지 공개된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논란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공개 요청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에서 명 씨 관련 논란에 사과하는 한편 대통령실과 내각 인적 쇄신,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등을 공개 요구했습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민심이 매섭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이달 중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친 뒤 이달 말쯤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19%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친윤계 내부에서까지 대통령 사과 등 출구 전략 요구가 잇따르는 상황이 기자회견 시기를 전격 앞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기자회견을 준비해왔고 이왕이면 순방 전 국민께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는 참모진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문일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은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며 임기 반환점을 맞아 그간의 정부 성과와 더불어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국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앞둔 시기에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협조를 당부하는 관행. 예산안 시정연설을 직접 하지 않은 겁니다. 취임 후 첫 시정연설 땐 민주당이 자리를 비우자 좋은 관행을 지켜야 한다며 야당을 비판한 바 있는데 정작 오늘은 대통령 스스로가 11년 동안 이어진 관행을 깬 겁니다. 한덕수 총리가 대신 읽어내려가게 된 연설문에도 명태균 의혹이나 김건희 여사 이슈 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은 전혀 없었습니다. 당장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여권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해명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오늘 터져나왔습니다. 첫 소식 김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통해 대독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야당에선 윤 대통령이 직접 나오라며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년 전 국회 시정연설에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불참한 걸 두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정치 상황이 어떻더라도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약 30몇 년간 우리 헌정사의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것이 어제부로 무너졌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좋은 관행은 지켜져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올해 시정연설에 불참하면서 윤 대통령 스스로 말을 뒤집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현직 대통령이 직접 예산안 시정연설을 해오던 관행을 윤 대통령이 11년 만에 깼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국회 개원식에도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이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의 육성 녹취를 공개하는 한편 대통령 탄핵과 하야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을 의식해 국회를 방문할 기회를 이번에 또 한 번 외면한 셈입니다.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국회의 협력을 구하지 않으면 국민이 위임한 국정 운영의 책임을 할 수 없는 현실을 무겁게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이젠 대놓고 국민과 싸우겠다며 구중궁궐에 틀어박힌 대통령의 고집불통에 기가 막힐 뿐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정무 판단이라고 꼬집는 등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의 불참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과 목소리가 표출됐는데요. 한동훈 대표는 아쉽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고요. 배현진 의원은 시정연설이 나왔어야 된다. 이해할 수 없는 정무 판단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서영주 의원님. 네.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를 봤더니 28분의 연설 중에서 거의 10분 가까이 한 7, 8분 되는 것 같은데 정부의 경제를 포함한 성과 소개에 8분 정도를 할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과 소개를 했다면 거짓이 많겠죠. 예. 제가 생각에는 성과가 없었다고 보는데 성과가 있다고 국민들한테 보고하는 것은 거짓에 가깝다라는 것이고 참 할 말이 없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은 개원식은 37년 만이죠. 불참한 게. 또 11년 만에 또 이 시정연설 불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소통의 역사를 쓰고 있다. 예. 이건 정말 아주 기이한 정부 형태를 보는 것인데요. 소통 얘기도 했던 것으로 제가 압니다. 시정연설에서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시켜가겠다. 근데 소통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서로 상대가 있어야 소통을 하죠. 그러면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을 해야 될 것인데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왜 이렇게 도무지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 이거죠. 말귀를 알아들어야 소통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은 지금 없는 성과를 자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국정의 가장 큰 쇄신 목표인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해결해라. 그래야만 민생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국민들이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도 않은 4대 개혁과 정책들의 성과를 국민들한테 성과라고 얘기하고 있는 정말 이 국민들의 가슴과 눈과 귀에 못을 박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 더 이상은 답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더 이상은 답이 없겠구나.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 직전의 상황에서도 국회에 나왔었다라는 걸요. 이준 의원님, 어쨌든 총리가 대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왔으면 대통령이 해야 될 연설이었는데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방금 상관 부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같은 사안을 두고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루도 마음 편할 일이 없었죠. 왜냐하면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해가지고 원전 생태계가 완전 파괴됐었습니다. 겨우 원전 세일즈 외교를 해가지고 24조 원 수출하느라고 마음 편할 일이 없었죠. 600조와 문재인 정부가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이승만 정부부터 해서 박근혜 정부까지 다 더한 부채가 500조 원입니다. 네. 근데 문재인 정부 때 단 5년간 600조 원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으로 1000조 원의 부채를 만든 게 문재인 정부예요. 그 부채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 4대 개혁 중에서 연금 개혁이 있는데요. 연금 개혁은 역대 모든 정부가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게 해서 조금씩 다 개혁을 해왔습니다. 한 번도 안 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떠넘긴 연금 개혁도 또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 일이 해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떠넘긴 과제가 많으니까 당연히 마음 편할 일이 없죠. 근데 그 와중에서도요. 반도체를 포함해가지고요. 수출은요. 역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외국인 직접 투자도 2년 연속 최대치입니다.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김 여사 문제로 계속 야당에서 파상 공세를 하니까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시정연설 안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안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하나온 게 뭐 탄핵이니 뭐 특검이니 임기 단축이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나갔으면 어떤 모양이 나왔겠습니까? 피켓 시위하죠.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들이 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할 때 만약에 뭐 접근했다. 그러면 경호원이 제지를 할 거란 말입니다. 경호원한테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연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지금 장외 시위를 하는 거 보면 그런 상황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하루도 마음 편할 일이 없다. 그 말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마음 편한 날 없는 날은 제가 좀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업보 때문에 그래요. 김건희 여사라는 업보 때문에 마음 편한 날이 없었을 겁니다. 지금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이고 문재인 정부 얘기하시는데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것들을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꽤 있으나 시간상 그래서 정권을 줬죠. 그래서 국민들이 잘해봐라 했는데 그 문재인 정부 욕하고 비판할 시간에 좀 일 좀 했었으면 국민들이 살기 편해지지 않았겠어요? 1000조를 욕할 때 원전 세일즈 체코에 가서 그 난리를 폈지만 결국엔 지금 보류 상태를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의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바뀌었잖아요. 원활하게 가고 있지 않은 것이고 대왕거래 얘기하면서 뭐 저기 동해에서 석유가 나온다는 그런 허황된 얘기를 하면서 국정을 운영하는데 저는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네.
지난 정부 알겠습니다. 욕할 시간에 일 좀 하세요. 네. 다만 그 체코 원전과 관련해서는 경쟁업체 이의 신청이 기각된 하루 만에 상황이라는 기각됐죠. 것은 제가 네. 말씀을 드릴게요. 대통령실의 오늘 추가 입장을 보면은 정책 성과 및 개혁 추진에 대한 대국민 소통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는 점도 밝혔고요. 그런데 김성일 의원님, 지금 네. 대국민 소통, 그러니까 최근 현안에 대해서 국민들께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네. 마련하는 것은 이달 하순에나 가능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어요. 네. 너무 늦는 거 아닐까요?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정말 이재명 대표의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시간 스케줄을 잡고 있는 거라면 저는 너무 얄팍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야당 대표의 선거와 대통령이 브리핑하는 게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그 대통령께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이제 진실을 밝히고 사과를 하고 시정을 하는데 야당 대표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쪽이 죄가 있다고 해서 이쪽이 죄가 사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시기 조율은 설마 안 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 소통을 한다 해놓고 소통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 국정브리핑 하셨을 때 하이라이트는 뭐였냐면 대통령께서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어요. 의료 현장에 가보셨어요?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대로 된 소통 현장이었으면 그 자리에서 기자분들이 아예 대통령님 그거 아닙니다. 가보셔야 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아무도 못 하셨잖아요. 그게 브리핑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였지 그게 무슨 소통입니까? 그러놓고는 이제 비판 여론이 들끄니까 며칠 뒤에 대통령께서 직접 응급실에 가보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소통을 하고 싶다면은 저는 그 야당 대표분들 모셔놓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허은하 대표님 비롯해가지고 이재명 대표, 여당 대표도 포함입니다. 한동훈 대표, 조국 대표 이런 분들 다 모아놓고 이 각 당의 정당 대표님들과 대통령께서 소통을 좀 하시는 이런 모양이면 훨씬 국민들이 좀 와닿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 그것도 뭐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 다들 같은데 원하실 거예요. 받지 않을 것 같은 아이디어이기도 합니다.